전 남편의 양육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위장전입 실태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집주인은 그 사람이 형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오는 줄 알았지 주소 등록이 된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그 사람? 형이 지난해까지 여기에 살았다. 형이 있으니 동생이 오는 줄 알았지 주소 등록이 돼? 있는 줄 몰랐다. 지난해 이사 가면서 같이 주소에서 나간 줄 알았다. 어쩐지 그 사람 우편물이 많이 오더라. 집주인은 전혀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2006년 이혼을 하고 나서 15년째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A씨는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성내 3동에 위치한 전 남편 B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찾아갔지만 집주인은 B씨가 자기 집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A씨가 남편 B씨로부터 받아야 할 양육비는 총 4,900만 원이다. 매월 40만 원씩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동안 받은 양육비는 310만 원이 전부다. 아이가 8살 때 남편과 이혼한 A씨는 그동안 혼자서 아이 양육을 책임져왔다. 남편 B씨에게 양육비를 받으려고 소송도 걸어봤지만 남편 B씨는 양육비는 줄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남편 B씨가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주소에 위장전입한 상태인 것으로 이날 확인된 것. A씨는 이날 동행한 이영 양육비 해결연합 대표 베이비뉴스 취재진과 함께 관할 주민센터인 성내 3동 주민센터로 발길을 옮겼다. 현행법상 위장전입을 알게 됐을 경우 주민센터에 위장전입을 신고할 수 있다. 10분쯤 걸어서 주민센터에 도착했다. 주민센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주사를 예약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이는 상황이었다. 주민센터에서 A씨가 B씨의 위장전입에 대해 신고를 하던 중 주민센터를 찾아온 집주인과 마주쳤다. A씨로부터 B씨가 자신의 집에 위장전입이 돼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집주인은 직접 B씨의 주소를 말소하러 주민센터에 왔다. 말소 신청으로 거주 불명이 되는 데는 2달 정도 걸린다고 전했다. 주민등록 담당자는 절차를 순서대로 밟겠다. 이 담당자는 위장전입 신고는 먼저 주민등록 위반 공고, 홈페이지 공지며 문자는 서비스라고 설명했으며 실사를 언제 하느냐고 물으니 일정은 모른다고 했다. 집주인에게 말소 신청 취소하라고 소리친 주민센터 공무원. 주민센터에서 B씨의 위장전입을 신고하던 중 집주인이 방문해서 직접 위장전입 신고를 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A씨는 위장전입 신고를 마친 뒤 주민센터 밖에서 집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황당한 일을 겪게 됐다. 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자는 취재진 일행을 찾아와 목소리와 얼굴이 나오면 안 된다. 휴대폰이랑 카메라 확인하겠다고 말했고 기자는 목소리 얼굴 안 나간다. 위장전입 신고 과정을 취재하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설명했다. 그러자 이 담당자는 집주인에게 아주머니도 말소 신청 취소하라며 고민하고 계시지 않았냐고 소리쳤다. A씨는 공무원이 불법 위장전입 신고를 막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이영 대표는 집주인 말소를 막으면 우리가 말소 신청을 하겠다고 맞섰다. 집주인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우리 집 주소에 다른 사람이 전입돼 있는데 말소 신청 취소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정리된 후 이영 대표는 기자에게 모든 주민센터가 이런 건 아니지만 혼자 신고하러 간 한부모 양육자들은 담당자가 양육비 받으려고 이러느냐며 계속 물어서 신고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주민센터 신고 후에 B씨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을 신고하기 위해 인근 경찰서를 방문했다. 경찰서 신고는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담당 경찰은
주민등록법 위반 신고는 일반적이지 않아서 담당 형사가 배정되면 다시 설명하셔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육비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거주지를 이중으로 신고한 주민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며 주민등록법을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부모 가족 153만 가구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80%는 양육비를 못 받는 이유로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을 1순위로 꼽고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양육비를 채무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처벌은 감치 이후 진행된다. 위장전입은 왜 양육비의 사각지대가 됐을까? 감치란 형사처벌과 별개로 법정질서 위반자, 의무 불이행자 등에 따라 법원 사무관 등으로 구속하게 해서 교도소,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최대 30일 인신구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감치명령서 오발송이 지속되면서 감치명령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위장전입은 양육비 채무자들이 아이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이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양육자는 경제생활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는 아이의 몫이다. 지금도 많은 한부모 가족들은 비양심적인 양육비 채무자들의 위장전입 꼼수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양육비 채무자, 아이? 볼모로 양육자에게 협박, 아이에게는 부양의무 강요 채권자인 A씨는 전 남편인 B씨에게 받아야 하는 양육비가 2천만 원이다. B씨는 이혼 전 A씨에게 일제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최대성 기자 CBB 뉴스 A씨는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1998년도에 결혼했다. 결혼과 동시에 B씨의 형과 같이 살았는데 결혼하고 5개월 뒤 B씨의 형은 초등학교 5학년 성폭행 미수 현행범으로 구속됐다. 딸이 9개월 때 B씨의 형이 출소했다. 무서워서 아이를 두고 집을 나설 수 없었다. 이후 B씨의 형과 같이 살 수 없다고 말한 A씨는 집안에서 형을 쫓아낸 나쁜 년이 됐고 딸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B씨는 생활비, 아이 교육비 등 한 푼도 생활에 보태지 않았다. A씨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 기자가 가장 슬펐던 적이 언제냐? 고물으니 A씨는 B씨의 형과 아이를 단둘이 둘 수 없었다. 지금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설명했다. 자는 애를 억지로 깨워서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B씨는 위장전입을 통해 감치를 피하고 있다. B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4,900만 원. 이 와중에 B씨는 대학 홍보대사인 딸에게 엄마가 바람피우고 외박해서 이혼한 것이라는 내용의 거짓 메일을 보냈다. 또한 딸에게 자살 소동을 하거나 엄마의 외박에 대해 말할 거라고 A씨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 A씨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둘째고 왜 어른들 싸움을 아이가 알아야 하는가라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B씨는 2년 전 암수술을 했다며 대학생인 딸 아이에게 부양 의무를 강요하고 있기도 하다. 서용교 의원실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 강력 단속하고 처벌할 것. 경찰은 주민등록법 위반 신고는 일반적이지 않아 담당자가 배정되면 다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CBB 뉴스.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 신고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시간을 낼 수 없는 양육자들은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을 확인하러 다닐 수도 없다. 기자는 양육비 채무자들의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방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용교 국회의원 측에 문의했다. 서 의원실 측은 한부모 가정 비율이 전체 가구수 7%를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이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양육비를 미지급한 나쁜 부모 때문에 아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
한부모 가정 중 양육비 받지 못한 가정은 10가구 중 8가구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7월부터 감치 명령 후 출국 금지 요청, 명단 공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감치명령 송달 자체가 어려운 게 큰 문제. 송달을 하지 못하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이 무용지물이라고 공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해서 위장전입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특히 지자체에서 사실조사를 나갈 때 위장전입 대상자에게 사전 연락으로 알리고 일정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행정안전부에 각 지자체로 공문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앞으로도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의원실에서는 14일 행정안전부 측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철저 실시 요청 공문을 보냈고, 20일에는 이 주제로 양육비 해결연합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